네, 얼마 전 태광산업이 자사주를 기반으로 교환사채를 발행하려다 주주들의 반발에 부닥쳐 무산된 적이 있죠. 자사주 소각이 쟁점입니다.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상장사들은 의무화 전에 처분하느라 분주한데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 정책1 본부장, 천준범 한국기업가버넌스포럼 부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요즘 상법 개정안이 빅 이슈인데 관련돼서 자사주를 반드시 태워 없애는 소각 의무화 방안이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역시 상법 개정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되는지 우선 천준범 변호사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지금 주식 투자자들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왜 필요한 거예요? 이 자사주라는 거는 사실 주주들한테 돈을 주고 다시 가져온 껍데기만 남은 주식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무런 가치도 없고 권리도 없는 것인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회사들은 그 자사주를 갖고 있다가 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적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좀 불신이 많이 누적됐기 때문에 예. 이제 의무적으로 좀 소각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사주는 껍데기 같은 주식인데 주로 지배주주에게 유리하게 이용된 네. 적이 많다. 네. 최근에 이제 교환사채 저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교환사채로 발행하려던 태광산업이 조금 취소를 했죠. 포기를 했습니다. 소액주주들의 반대가 있어서. 짧게 우리 김춘 본부장님은 자사주 지금 대주주들에게 지배주주에게 유리하게 활용된 측면이 있는데 혹시 필요한 측면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있었다는 그렇습니다. 얘기는 필요한 측면을 들어주신다면. 자사주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주 환원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예. 스톡옵션 같은 경우 이제 신주 대신에 부여하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합병 등 구조조정 시에 신주 발행 대신에 자사주를 교부하기도 하고, 아울러 자금이 필요할 때 회사가 자금이 필요할 때 네. 자사주를 처분해서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네. 용도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 조달 용도 또 스톡옵션 용도 그렇습니다. 몇 가지 그런 용도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남용되는 사례가 있긴 하지만 네. 그게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예. 자사주를 반드시 의무 소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다른 부분의 용도를 아예 이제 좀 회사로서는 활용할 수 없게끔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부는 아니다. 그러면 한번 이제 과거를 좀 돌아보면서 얘기를 천준범 변호사님께 소개를 좀 해드릴 것 같습니다. 태광산업의 예는 저희가 들었으니까 그걸 교환사채로 발행하려다가 주주들이 아주 그냥 일어섰잖아요. 그래서 무산되는데 그거 말고 대주주에 유리하게 소액주주들을 조금 외면하고 그런 유용했다 그럴까? 이런 사례가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자사주를 이용해서. 네, 이제 경영권 분쟁이라고 부르는데 보통은 사실 정확한 용어는 아니고 지배력 경쟁이라고 해야겠죠. 지분율 경쟁 상황에서. 지배력 경쟁. 네, 왜냐하면 경영권이라는 말은 사실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요? 네, 지분율이 우리 다 그냥 경영권 분쟁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근데 뭐 이거는 이제 조금 힌트가 어긋나지만 네. 어쨌든 경영권이라는 거는 누군가가 계속 권리를 가진다는 뜻인데 네. 사실은 이제 주식회사에서는 지분율이 높은 지배주주가 네. 경영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지배력 경쟁, 지배권 경쟁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고요. 그래요. 네. 그런 이제 1대 주주와 2대 주주가 있을 때 지배력 경쟁 상황에서 2대 주주가 이제 지분을 계속 취득해 가지고 지분율을 올릴 때 네. 1대 주주가 자사주를 우호적인 주주에게 처분해 가지고 지분율을 올리는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좀 유명한 케이스로는 이게 지배력 경쟁 상황은 아닌데 예. 그 2015년 삼성물산 합병권에서 예.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던 자사주 5.76%를 예. 이제 KCC한테 처분을 하면서 네. 합병권에 이제 찬성했던 그런 케이스가 가장 유명하게 아마 기억에 남으실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이 네. 그랬군요. 당시에 제일모직하고 이제 합병을 할 때 삼성물산 주주들은 굉장히 반대가 많았거든요. 예. 그런데 물산이 그 자사주를 KCC한테 처분한 후에 KCC가 합병에 찬성하면서 합병 안건이 통과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사주를 지배주주의 우호적인 세력으로 삼기 위해서 그쪽에 팔았다 그런 네,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혹시 김춘 본부장이 이 부분 삼성물산 건에 관해서 잠깐 얘기할 말씀 있으신가요? 뭐 케이스? 종합적으로 사실은 제도가 좀 조망될 필요가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이제 삼성물산 사례라든지 SK 뭐 소버린 사례라든지 이런 경영권 지배력 지배권 분쟁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회사나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조금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경영권 방어 수단이 거의 없다. 없어서. 그래서 사실은 자사주는 원래 처분할 때 신주 발행 절차 또는 규제를 동일하게 규제받는 게 일반적인 예인데 예. 우리나라는 신주 발행 절차와 규제가 자사주 처분 절차 규제와 다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이제 경영권 안정화 장치가 없다는 부분이었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삼성물산이 자사주를 이제 우호적인 삼자한테 처분해서 네. 경영권을 지배권을 안정화하는 수단으로 사실 활용한 측면이 있는데 이게 과연 그러면 적절하냐 안 적절하냐의 문제는 있지만 네. 이게 사실은 접근하는 부분은 단순하게 자사주 처분만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영권 어떤 방어 장치 전체적으로 없는 상태에서 기댈 수 있는 게 이제 자사주 처분밖에 요 없다. 자사주 처분밖에 없었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을 좀 경영권 방어 장치가 없다는 측면을 좀 봐야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경영권 방어 장치를 한번 좀 더 이따 저희가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그럼 우리는 지금 자사주를 반드시 소각하는 법안을 지금 민주당, 조국혁신당 계속 발의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연내 추진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의지만 본다면. 그럼 다른 나라들도 다 자사주를 이렇게 의무적으로 소각하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나라 사례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그 외국인 경우에는 자사주를 소각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사주를 소각 의무화하지 않은 나라도 예. 매입과 동시에 사실상 없는 것과 같이 취급을 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법적으로, 회계적으로 없는 것과 똑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사실상 소각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다시 처분할 때에는 보통 신주 발행 절차랑 똑같은 절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한 순간 껍데기만 남고 그 주식의 번호만 남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소각 의무가 없는 나라도 소각된 것과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네, 소각 의무가 없어도 소각된 것과 똑같은 꼴이다. 그러니까 의무가 없는 나라, 의무가 있는 나라가 별로 없다지만 사실상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네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춘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나라 지금 보니까 이게 소각을 의무화를 명시적으로 한다는 게 많지는 않은 것 같긴 합니다만.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천준범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한데요. 저희 나라도 사실은 자사주를 취득하면 똑같이 껍데기만 남는 걸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다른 부분은 뭐냐면 시장에서 이제 그 시가총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산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걸 포함시켜서 계산을 하고 있어요. 시총 계산할 때. 그래서 그건 외국과 똑같이 빼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다만 외국 입법례를 얘기할 때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네. 그럼 자사주를 가지고 있는 거를 금지하는 의무 소각하는 입법례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다른 나라에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은 뭐 50여 개 주로 지금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주에서 회사법에서 상법을 다루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한 1대 4 정도의 비율로 자사주를 의무 소각하는 회사가 좀 많은 편입니다. 이제 4로 좀 많고 예. 이제 소각하지 않고 이제 금고주라고 해가지고 형태로 해가지고 보유하는 형태가 네. 한 1 정도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미국 주 중에 미국의 주요 기업이 근거법으로 삼고 있는 주가 델라웨어주법인데 예. 이 델라웨어주법에서는 자사주에 대해서 근거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거를 당연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입법례로 본다면 자사주를 의무 소각하는 예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본다면 김춘 본부장 주장은 우리처럼 의무적으로 소각하는 국가는 거의 없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소각한 거와 똑같은 역할이 된다. 혹시 역할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혹시 근데 이제 뭐 자사주 소각 여부만 따로 떼가지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고 사실 주주 충실 의무하고 같이 봐야 되는 면이 좀 있는데요. 이제 외국에서 자사주를 소각을 하지 않고 보유할 수 있게 만들고 처분할 때 신주 발행 절차 준용하도록 돼 있는 이유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주 충실 의무가 완전히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자사주를 지배주주를 위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이사가 이제 주주에서 충실하는 의무가 우리 이제 상법 개정 통과됐지만 네, 정착이 돼 있어서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물론 네. 주주 충실 의무가 정착이 돼서 전혀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면은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전체주를 위해서 별로 위험하지 않겠지만 우리는 이제 막 법안에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자사주는 일단은 소각을 시켜놓고 다시 취득한 이후에는 주주 충실 의무에 맞게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상법 개정안에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로 확대되면 됐지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주주에 충실하게 해야 되니까 지배주주나 대주주가 그 자사주를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다. 우리는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거는 일단 다 없애고 시작하자 그런 얘기네요. 네네. 논리가 좀 괜찮습니까? 맞습니까? 아니면- 다만 이제 그 자사주 소각 의무화하는 입법안 이제 특히 김남근 김남근 의원을 의원. 보시게 되면 네. 기존 자사주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라는 그러니까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취득하는 부분도 당연히 그렇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 나라도 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도입이 될 것이고 이미 이제 통과된 네, 거죠. 통과됐죠. 네. 이제 공포하고 시행만 남겨두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되게 되면 당연히 유사한 규제가 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는데 예. 외국에서도 의무 소각하고 있지 않은데 그거를 시행도 안 됐는데 먼저 이거를 의무 소각하게 하는 법안이 과연 타당하냐? 아,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사주 취득 자체가 자사주의 활용 자체가 단순하게 예. 주주 환원 측면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측면의 활용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 하나의 문제가 있고요. 다른 부분. 네. 예. 또 추가적으로 한 부분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가 자사주가 두 종류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배당 가능 이익을 통해서 취득한 자사주가 있고 예.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등을 통해 가지고 배당 가능 이익과 관계없이 취득하는 자사주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상법은 현재 배당 가능 이익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언제든지 소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배당 가능 이익으로 취득했으니까.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주식은 소각을 하려면 사실은 이것과 다르게 자본 감소의 절차, 즉 감자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채권자 이익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권자 보호에 상충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상관없이 지금 나온 법안들 보면 회사가 취득한 자사주는 그 두 개와 상관없이 무조건 의무 소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기존 법령하고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네. 좀 문제의 소지가 큽니다. 네, 그러네요. 이게 법적으로 굉장히 좀 기술적인 부분이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는 좀 그렇고요. 우리 김춘 본부장 말씀은 여튼 여러 가지가 지금 문제가 좀 있다. 의무적으로 소각하는 게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 그러는데 투자자들은 뭐 대환영입니다. 이게 이미 예고될 때부터 관련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게 없애버리면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이제 주가가 오른다 이런 계산이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좀 대표적인 기업들이 어디가 지금 많이 있나요? 뭐 일단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던 회사를 보면은 증권회사나 또는 증권, 이제 지주회사, 지주회사 또는 이제 중견기업 중에 유명한 뭐 조선대화나 조광피역 이런 40% 넘게 들고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자사주 비율이 40%가 넘고요. 네, 굉장히 그런 회사들이 많은데 단순히 이제 주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라는 재무적인 관점보다는 예. 이제 자사주를 10%, 20%, 40%씩 들고 있다 보면은 이제 지배주주와 지분율 경쟁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차단돼 버립니다. 언제든지 제3자에 처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주주들이 갖고 있는 이 주식의 의결권이라는 것이 굉장히 형해화되는 그런 우선주화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고 예. 지배력 경쟁 자체를 막는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주가를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으로 지목돼 왔기 때문에 이런 자사주가 소각이 된다면은 이제는 시장에 좀 활력이 돌고 누구든지 이 회사를 더 잘 경영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비싸게 주식을 사가지고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면 지배력을 획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주가에 활력이 도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배력 경쟁, 우리가 그동안 얘기해온 이제 경영권 경쟁, 경영권 분쟁이 조금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측면. 네. 근데 자사주가 40% 이상 많은 회사들은 이 소각이 의무가 되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40%는 굉장히 난감하겠습니다, 기업들로선.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사주가 여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중에 이제 자금 조달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 그 자산을 그냥 갖고 팔아가지고.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그게 소각되게 되면 회사가 자금 조달하려면 신주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이 사실은 좀 어느 정도의 규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팔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앞서 태광에서도 EB 발행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미리 팔아서 현금화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금화 팔아가지고. 앞서 현금화. 천준범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약간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예. 자사주를 지금 한 40%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자사주를 의무 소각한다. 네. 그러면 그래서 주주 지배권 경쟁에 있어서 조금, 예. 유동성이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의무 소각하게 되면 사실은 주식은 없어지는 겁니다. 예. 그러면 없어진 주식에서 그게 신주 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은 그 상태가 그냥 고차가 되는 겁니다. 지분율이 그대로 있다 예, 그런 얘기예요? 지분이 그대로 고차가 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사실은 그 다음 상황이 신주 발행을 통해 가지고 다시 신주 발행을 통해서 그 정도의 주식이 발행된다는 전자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의무 소각만으로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유동화된다, 지배권이 어떤 좀 활력을 찾는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한번 천주범 변호사님께서 조금 설명을 조금 좀 부탁합니다. 이 지분 네. 40%가 넘는 지분율 소각 이후에는 아무래도 지배력 경쟁, 지분율 경쟁이 조금 활발해질 수 있다. 그런 기대감에 네. 주가가 오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조금 앞뒤가 안 맞는다. 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합니다. 지배주주 지분이 30%고 자사주가 40%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일반 주주가 30%겠죠. 예. 근데 자사주를 40% 가지고 있고 지배주주가 언제든지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는 지배주주 지분율이 사실상 70%인 겁니다. 70%다. 네, 그러니까는 거기에 경쟁을 할 수가 없지만 예. 40%가 소각돼 버리면 이제 30대 30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배력 한 주라도 더 취득한 사람이 지배력을 획득하게 되니까 경쟁이 활발해지는 겁니다. 40%가 소각되면 50대 50이 됩니다, 결국은. 50대 50이 된다 그런 네,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 되는 거고 그 전까지는 그 40% 자사주를 30% 지배주주가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7대 3 구도가 5대 5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뭐 두 분 이제 구분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이제 지켜보기로 하고요. 시장에서만 보니까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 중에서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 1 미만인 기업들이 주가 상승이 뚜렷하네요. 롯데지주, SK신영증권, 부국증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지분율 경쟁, 지배권 경쟁, 경영권 분쟁의 가능성도 있지만 그냥 주식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오르는 게 아니냐. 너무 투자자들이 좀 낙관적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주가가 막 이렇게 오르는 거 보면? 사실은 좀 이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테마주를 형성한 거 아니냐. 대마주. 네.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사실은 회사의 어떤 기본적인 펀더멘털 위주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이게 어떤 테마 위주 또 뭐 그런 어떤 모멘텀을 찾아가지고 움직이는 시장이다 보니까 예. 자사주 소각 이슈가 그런 부분에서 사실 또 작용한 것으로 저희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마주는 원래 주식시장에서는 오래 가기 어려운데 이 테마주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되면 어떻게 될지 실제로 주가가 더 올라갈지 아니면 또 새로운 방향을 잡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이 자사주가 저희가 논란이 불러일으킬 때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자사주가 나름 필요했다.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측면이 있는데 만약에 소각이 의무화되면 기업들은 우리는 어떡하란 말이냐. 경영권 방어 장치를 보강해달라. 이게 요구거든요. 이 요구에 대해서 천주범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재계의 요구. 네, 뭐 그 얘기는 뭐 작년, 재작년 계속 상법 개정 얘기서부터 계속 저희가 토론을 했던 문제인데요. 예. 좀 제가 아쉬웠던 거는 경영권 방어 수단을 얘기하기 전에 왜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제도를 만들어줘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주장이 없다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왜 경영권 방어 장치를 줘야 되느냐? 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는 경영을 잘 못하고 실적이 안 좋은 경영자는 나가는 게 맞잖아요. 네, 그런데 그 외국인 경우에도 이제 포이즌 필이나 이런 일종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알려져 있지만 네. 정확히는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가능한 그런 수단이거든요. 지금 네. 포이즌 필 시청자를 위해서 신주 인수 선택권입니다. 네. 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 그죠? 네. 네. 그 포이즌 필도 우리나라에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알려져 있지만은 사실은 법원에서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저가의 신주 발행이 괜찮다라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허용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 먼저 한번 김춘 본부장님께 듣고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포이즌 필 우리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재계가 요구한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모든 주주에게 다 네. 좋은 거다?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천준범 변호사님 말씀이 맞고요. 맞아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미국, 유럽, 영국, 그다음에 일본 네. 이런 나라들이 다 경영권 방어 장치라고 사실 알려져 있는데 저는 좀 다르게 부릅니다. 아까 경영권을 지배권이라고 이렇게
네, 주신 것처럼 이건 경영권 방어 장치가 아니고 경영권 안정화 장치라고 사실은 얘기할 수가 있는데 네. 어떤 의미냐면 예컨대 이제 그 포이즌필 신주의 선택권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이게 단순하게 기존 주주의 기존 지배주주의 경영권을 방어해주는 장치가 아니고 즉 약탈적 기업 매수자가 들어왔을 때 그 부분이 그 약탈적 매수자의 기존 어떤 행위를 보면 기업의 어떤 현금이라든지 이런 자원만 빼먹고 나중에 시세 차익만 노려서 매각하고 이제 먹튀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는 만약에 약탈적 매수자다 그러면 주주들의 동의하에 이사회에서 이사 충실 의무에 따라 가지고 이 매수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포이즌 필을 발동을 해가지고 방어를 하자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즉 전체 주주의 이익에 맞는 결정을 해서 기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제도가 사실은 신주인수 선택권 제도라고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제기가 요구하는 이것만이 아니었죠. 뭐 차등 의결권, 황금주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역시 그러면 왜 경영권 안정 방어 장치가 필요하냐는 그런 원론적인 문제부터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나요? 네, 잘하는 사실 경영을 잘한다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요. 이제 경영이 잘 안 되니까 이제 주주들이 문제를 삼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차등 의결권이나 황금주도 거의 똑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정관 개정 정도의 동의를 할 수 있는 주주들이 동의를 해야지만 그게 정관에 반영되고 가능해지는 것이고요. 방금 이제 김춘 본부장님 말씀해주신 포이즌필 관련해서도 사실 이제 맞는 말씀이고, 근데 한 가지가 조금 틀려서 정정을 하면은 그 미국에서 약탈적 주주의 시세 차익을 노리는 주주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모든 주주들은 이제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파는 걸 목적으로 하는데 약탈적 주주라는 것은 들어와가지고 어떤 회사의 자산을 팔아가지고 회사 자체를 형해화시키기 때문에 모든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다. 이런 개념이 약탈적 주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굉장히 예외적으로 포이즌 필이 발동되는 것이 허용되고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포이즌 필이 많이 부정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요. 지금 경영권 방어 장치라고도 불리고 아까 필요한 게 김춘 본부장은 경영권 안정 장치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소각이 의무화가 되면 재계가 지금 소각 의무화 법안은 물론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가장 시급하게 이게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가 상법 개정으로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자사주 소각도 있지만 현재 지금 저번 주 금요일 날 법사위 소위에서 사실 논의가 됐던 내용 중에 뭐 집중투표제라든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있는데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도입되게 된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자면 말씀드렸던 경영권 안정화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게 단지 어떤 기존 주주의 사익을 위해 가지고 활용되는 측면은 확실하게 보완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뭐 차등 의결권이라든지 황금주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각각의 다 목적이 다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이 다 도입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컨대 스타트업이라든지 성장 기업 같은 경우에 성장을 하려면 외부 자금 조달이 필수적입니다. 그 과정에서 진취적인 창업자 같은 경우에 자기 지분이 희석돼 가지고 경영권을 만약에 잃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기업은 사실은 진취적인 경영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장해주기 위해서 차등의결권 제도라는 것을 두고 있는 것이고 황금주 같은 경우는 전기라든지 통신 같은 기관산업 같은 경우에 이게 외국 자본에 의해서 잠식돼 가지고 그 어떤 산업 자체가 외국 자본에 의해서 잠식돼 가지고 국가 기관 산업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황금주를 뭐 정부라든지 이런 데 부여해 가지고 특정 사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주는 주식인 겁니다. 옛날 일본이 미국 철강 회사 할 때 정부에 그렇죠. 그런 걸 줬던 그런 거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용도가 다 틀리고 그런 부분이 인정되는 이유들이 다 있는 겁니다. 네, 그러네요. 지금 경영권 방어 장치, 경영권 안정화 장치에서 얘기했는데 방금 김춘 본부장님이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얘기가 지금 있다. 이게 지금 지난번에 상법 개정안 통과된 데 이어서 2차라고 해야 됩니까? 상법 개정을 완성시켜야 된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다시 또 추진되고 있습니다. 7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이 통과시키겠다. 포함시키려는 게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인데 지난번에 일단 상법 개정을 한번 통과됐으니까 시행령, 시행규칙도 나오고 기업들이 좀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텐데 이렇게 2차 또는 더 강한 상법 개정을 너무 서두른다. 뭐 이런 기업들이 좀 반응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기존에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이제 크게 봐서 주주 충실 의무하고 이사의 독립성 부분을 명시한 부분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 부분은 기존의 이사들, 어떤 이사의 구성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들의 행동 양식을 바꿔보자는 그런 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가 이제 모든 주주에게 충실해야 되고 독립적으로 지배주주에게 독립적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일종의 선언을 한 건데요. 사실 그렇더라도 이사회 구성 자체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장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지배주주가 한 30%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지만 이사회 전원을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적으로 상당히 안 맞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좀 넣어보자 또는 감독 역할을 하는 그런 이사들은 이제 일반 주주, 사실은 일반 주주가 소액이나 소수가 아니라 전체로 따지면 한 70%가 넘습니다. 그런 일반 주주가 한 명이라도 또는 감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도 넣어보자라는 것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실현이 되지 않는다면 그 전에 있는 충실의 의무나 독립성 자체도 현실적으로는 작동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미 통과된 것보다는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집중투표제, 감사원 분리선출 확대까지 돼야만 완성이 된다. 이제 그런 취지의 말씀이시네요. 혹시 이 부분 짧게 우리 김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사실은 재계에서 받아들이는 부분은 더 센 상법은 라고 지금 굉장히, 표현을 하고 굉장히 있는데. 더 세다는 표현이 부족하다라고 할 정도인데요.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예. 사실은 이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그렇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전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천준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한 명, 두 명을 감시 감독 역할로 집어넣겠다는 게 아닙니다. 예. 예컨대 이제 고려한 경우를 이제 살펴보면 사실 이제 1, 2대 주주가 지금 다툼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집중투표제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사실은 소액 주주보다는 2대 주주, 3대 주주를 위한 법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예컨대 고려한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보면 이게 1, 2대 주주의 지분 차이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사실상 이제 지분은 원래 최대 주주가 좀 적었지만 현재 방어를 어떻게 해가지고 사실은 경영권을 이제 지배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도입됐다라고 하게 되면 1대 주주하고 2대 주주의 지배력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맞춰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게 입장은 이미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서 더 센 상법 개정안이 바로 7월 달에 이달에 통과되는 건 절대 반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상당히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민주당 좀 집중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재계와 조금 더 많은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관련 토론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천 한국상장회사협의 정책일본부장 천준범 한국기업가버넌스 포럼 부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